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매출이 보시다시피 96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922억 달러였고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6%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S도 좋았습니다. 2.22달러를 기록했고 시장의 예상치는 2.1달러였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20%의 성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출과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시장의 투자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는 우등생이고 정말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기업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출과 EPS로 다시 한번 증명해낸 엔비디아였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도 꽤 놀라웠습니다. 거의 900억 달러 가까웠습니다. 890억 달러를 기록했고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17%의 성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향 매출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15% 인상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약간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은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75%대로 집계가 됐고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던스에는 74%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에서 약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잉여 현금 흐름도 괜찮았고요. 주주 환원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와 발표했던 것과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이게 정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연이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1.5%대 하락하면서 209.66달러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약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앞으로 이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구나라는 컨센서스 형성할 만큼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1.4%대 바로 양전했네요. 212.33달러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213달러 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4분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전 6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하고 특히나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 CEO가 CNBC와의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짐 크레머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숫자도 괜찮았고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테고 루빈 칩이 앞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시선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 건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CNBC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Nvidia's Expectations Premium. 이게 기대 프리미엄이 dogs the stock. 이게 주가를 발목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CNBC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기사에 인용된 투자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EPS 매출이 아니라 프리미엄인 것 같습니다. 기대 프리미엄.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를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웨드부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냈다. 회사가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더라도 실제 실적은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월가에 어떻게 보면은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당연히 높게 나와야지가 지금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 이게 은행의 투자 의견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젠블렛인데요. 로젠블렛은 특히나 기술주에 굉장히 강세론인 그러한 증권사이기도 한데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050억 달러를 넘으면 긍정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1,100억 달러에 달하면은 블로우아웃. 압도적인 수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놓은 요 가이던스 보면요. 이 1,050억보다는 1,100억에 가까운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1,080억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좀 해석해 보면은 긍정적 서프라이즈와 블로우아웃, 압도적인 수준 그 어디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저울질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을 거래해서 1% 넘게 빠졌다가 주가가 금방 올라온 듯한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딜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베라 루빈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지고 내용을 읽는 것도 흥미롭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가진 기술력 자체가 엄청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에 수익성인 거죠. 누가 실제로 사용할지, 고객들이 비용을 진짜로 지불할지, 얼마나 지불할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어닝콜에서 나올 듯합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중요하겠죠. 사실 이게 기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 발표 다음 날에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4개 분기, 이게 4개 분기입니다. 2026년 5월 20일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한 이후로 역시나 마찬가지 긍정적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2% 가깝게 하락세. 이번 해 2월에는 회계연도 4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5% 넘게 빠졌고 그리고 2025년 10월로 돌아가면 3% 빠졌고요. 2025년 8월로 돌아가면은 1% 가깝게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4개 분기 연속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이어서 빠진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는데 그런데도 다음 거래일에는 계속 투자자들의 매도에 시달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주가가 실적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한 건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그래서 지금 또 시장에서 어떤 걸 도대체 기대하나 봤더니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AI 기업들을 어느 순간 하반기로 넘어서면서 약간 시선이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를 줄 건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너가 실적을 잘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애플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비백 아리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판매량에 감탄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라면서 엔비디아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애플처럼 제품이 팔리는 게 잘 팔리는 거는 당연한 기업이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신뢰를 산 기업이고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애플의 주가와 유통 주식 수인데 보시다시피 애플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연이어 하면서 결국에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이와 같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흐름을 모두 다 담은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또 만나보시죠. 월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또 보나 봤더니 먼저 캔터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우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027년과 2028년 이익 잠재력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렴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흐름까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떠한 단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캔터 피츠제럴드처럼 진짜 엔비디아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함께 좀 보는 것도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차입되고 있는지가 갈수록 과소평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앞서서 만나보셨다시피 엔비디아가 주주 환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면서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주주 환원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켓워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는 S&P 500의 이익 성장의 최대 기여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또 최근 들어서는 이익 기여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월가에 나오는 투자 의견들을 보시면요. 우려보다는 뭔가 기대를 더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더욱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가려면 이러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면서 상승 쪽을 오히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결국 엔비디아 실적은 AI 시장 전체 건강검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은 내 몸이 건강한지 아니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면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CNBC는 논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AI 기업들이 급등하는 것이 이게 과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엔비디아는 사실상 AI 산업의 바로미터다라면서 한 애널리스트가 SAS 관련 종목들을 커버를 하는데 반도체 시장에서 GPU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건강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일단은 어닝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세일즈포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는 세일즈포스의 실적에도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세일즈포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성장 가속화에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가 보실까요? 와, 13%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3%대 넘게 급등하면서 232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만 좋았던 게 아니라 앞서서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옥타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AI 기업들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그리고 옥타까지 모두 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이 순간에는 시장에 뭔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